남아있는 게 거물들 탈세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수만 씨가 일종의 한국의 탈세 주범으로 지금 딱 찍혀가지고 이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역외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에서 유령 회사를 몇 개 운영한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발표가 된 게 보도가 나온 게 이수만 씨만 나왔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두환 동생부터 박연차 전경환 씨였고, 씨부터 시작해서 전재국 씨 아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우디나 뭐 홍콩에서 지난번 정권 때부터 방송할 때부터 얘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외 탈세자 명단들 나온 게 새롭지는 않은데 이 안에 대한민국 기업인들 그리고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섞여 있을 것이고 그들의 실명이 까지느냐 안 까지느냐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죠. 관심사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 여기에 몇 억 달러 있다 그래서 난 그게 뭐 새삼스럽지.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예?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앞으로도 35년 동안 그 러시아의 대통령을 해먹을 사람인데 35년? 죽지만 않으면 할 수 있거든. 그런데다가 지금도 한 20년 가까이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상 KGB 출신으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자체의 실질적인 총수란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부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푸틴이고 또 하나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 네. MBS. 그래서 MBS가 이제 1,400억 조다. 1,400억 조. 우리 돈으로. 조. 1,400억 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275명이랍니다. 조세 도피처간 한국인 275명 확인. 근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옛날 위키리스크가 터뜨린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웬만큼은 다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자료 공개하겠다고 저쪽 국가에서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우리 국무부가 어디 있어? 아니, 법무부. 법무부. 우리 법무부가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하면 주나? 아니 명단이 확인돼 있으니까 금액은 안 알려줘도 네. 이름은 깔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로 소유자입니다. 통해서 다 세금은 안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잠겨 있는지는 못 밝혀. 근데 이러한 계좌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법무부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산 형성 과정 중에 불법이 있어. 아무 직업이 없거든. 그냥 직업이 대통령 아들이야. 근데 겁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불법에 연루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액도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네. 근데 직업이 송 작가님 아들인데 빚이 있어. 내가 모르는, 내가 만들지 않아. 그거는 마이너스고. 빚 갖고는 뭐라고 안 해. 플러스. 돈이 많을 때 문제지.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내년에 군대 그 전역을 하게 되는데 내후년이군요. 내후년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 기념으로 50억 수당을 받게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서 수당을 받아? 송작가 TV에서. 근데 아들이 분명히 군대만 2년 갔다 왔을 뿐인데 갑자기 회사가 주식회사가 돼 있는데 부채가 50억이야. 뭐 이런 거는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 있지. 조사해야지 아비를. 100% 조사해야지 아비를. 아버지를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박상도 아들한테 칼 맞을 것 같은 느낌 든다. 아들이 진짜 살기 위해서 골프 치다가 골프 많이 치고 싶어서 곽상도를 훅 쑤시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해외 계좌는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경찰과 법무부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 자금들 어찌 됐거나 송금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되죠. 그 송금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외에 있는 도박 사이트나 이런 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은행이나 국내에 있는 해외은행 지점을 통해서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냈어요. 네.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나서갖고 이 법안을 뭉갰어요. 왜냐하면 지가 제일 많아. 독일에 10조 있잖아. 헐. 스위스에는 더 많이 더 있을 거 많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 애비 때부터 있던 거.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 그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어디서 이런 위험한 법안을 기획을 하고 그래? 너 시범 케이스 봤지? 앞으로 이 비슷한 얘기 입만 뻥긋한 니들 다 죽어? 나 해경도 없앤 여자야. 네. 이렇게까지 이 법안에 대한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했지만 지난번 정권 때는 이게 아예 언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타파가 이 관련해 갖고 명단 내면서 막 이거 조사할 때 맞아요. 이미 그때 정경환 전두환 아들 다 나왔었어. 그러니까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죠. 국제 탐사 보도인 협회가 그걸 했었고 그때 한번 이제 꽝꽝 터졌었고 이번에 또 다시 나온 거죠. 지금 뭐 판도라 페이퍼스 이렇게 이번에는 이름이 판도라 페이퍼스 지어져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찾아오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자국의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안 해요. 어떠한 선진국도 이 짓을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로비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옛날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했듯이 대통령령으로 조사 때려라고 때린 다음에 국회에다 놓고 표결해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으로 귀결이 되네요. 네. 그 무서운 삼촌 있잖아요. 전투력이 강한 응. 삼촌. 그 삼촌이 들어오면은 왠지 내부적으로 이런 거 정리를 조금 해주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SK 하나은행이 동시에 덤벼들어도 일단 70%는 까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짱 그리고 그 돈을 받아내는 용기 네. 실천력 이런 걸 가진 분이 있어요 우리 정권에는. 있어요. 네, 우리 있어요. 정권의 미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로 막 이렇게 법안 올리고 국회에서 심의해 갖고 만들고 이러잖아. 이건 언론개혁법보다 더 힘들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던지고 법무부한테 강제로 네 거기 갖고 해달라고 해. 그러면 거기서 해준다니까. 법적으로 불가한 게 아니야.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딱 남겨갖고 딱 까는 거야. 그래서 재용이는 진짜 얼마나 있나, 태원이는 진짜 얼마나 있나. 그래서 우리 노소영 씨 조금 더 이혼 소송금 1조에서 몇 조 좀 더 보태드리고. 몇 조 정도 더. 재용이 소득세 뭐 이런 거 안 낸 거, 탄류된 거 세금 한 몇십 조 좀 더 내게 하고 이런 게 정의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삼성 경영도 힘든데 거기에서 나라가 10조씩 삥을 뜯어갖고 상속세야 상속세. 제가 세금 내야 될 왜 거를 남의 세금을 걱정해줘? 아니, 우리 개미들이 매일 하루 먹고 사는 일개미들이 왜 그 세금 내는 사람만 진짜.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삥 뜯어갖고 일회재단 만드는데 갖다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 국가에 우리 쓰는 국민들한테 배분해 준다잖아요. 네. 공평하게 그것도. 아니 그 새벽 알바하는 거 그 몇만 원도 3.3% 꼬박꼬박 대. 이재용한테 예를 들어 20조를 받아내갖고 전 국민들한테 10조씩 나눠줬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조? 10만 원. 10만 원씩. 그 10조를 그래서 너무 좋아. 그렇게 가게 된다고 치면 재용이는 20조 내고 10만 원 받지만 공평한 거야.
어머, 그 10만 원 탐난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 갤럭시를 쓰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국가 브랜드로 키우면서 삼성과 함께 노동했던 우리 국민들, 그걸 사용해줬던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보상 돌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가 삼성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고 국가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애정이 없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지가 라스베가스 가갖고 그거를 노름으로 따서 거기다 갖다 놓은 돈이 아니잖아. 라는 개혁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왜 개혁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상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조세 피처에 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있는 놈들은 어, 이렇게 있는 해서 놈도 하는 이렇게 거고, 한다니까? 없는 우리들은 그냥 일개미처럼 일을 해가지고 그 세금 다 뜯기고 그리고 아니 있는 놈한테 세금 좀 제대로 받아내요라는 말했다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유독 이수만 씨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 시선 흐리기입니다. 이수만 씨가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많이 세운 거는 이미 10년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SM이 한참 이제 소녀시대 뭐 보이그룹 슈퍼주니어 이런 애들 진짜 한국에 아주 들여보내질 않고 외국에서 뺑뺑이를 그렇게 많이 돌렸거든요. 엄청나게요. 엄청. 사실 소녀시대는 일본에서 한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한 공연이 10배가 넘어요. 그 수익도 10배가 넘겠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운영 관리하는데 국내로는 하나도 송금이 안 됐어요. 다 현지 법인에서 소화시켰습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낸 것도 있고 국내법에서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계치. 그거를 빼면 또 홍콩 법인으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현찰을 만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부정회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부정회계가 말 못한 게 내가 그 공연 기획을 현지에 있는 현지 회사하고 기획을 했고 애들은 출연료만 받았다. 그래서 그 출연료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출연료 받아가지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러면 결국 그 몸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출연료 나눠주니까 아무 돈도 아무것도 안 없다. 남던데요? 라고 하는 부분은 무능했거나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능하셨네요. 그거는 무능하셨거나 거짓말 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식대로 만들어진 돈으로 이걸 갖고 들어오면 티가 나니까 해외에 비자금 루트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엔터 사업하는 총 연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엔터 사업하는 회사가 이 정도 일진데 야. 수백조 원을 수출하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해외에 꽁친 돈이 얼마냐는 거지. 전 세계 조세 회피처에 나가 있는 조세 회피처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 해외 계좌의 자금만 이걸 유보금이라고 얘들은 얘기를 해요. 유보금만 2,700조 원에 가깝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야?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거든요. 500조인데 5년, 6년 예산이 넘는 돈이 해외 비자금으로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자금은 아니야. 나중에 다시 투자하고 수출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데 이 돈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도 못 물려요. 유보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세 회피예요.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조세 회피처 나가 있는 MS나 구글이나 이런 데 전부 뜯으려 잡아가지고 다 그거 들어오라고 세금 했잖아요. 내라고 다 들어오라고 이거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니야? 쫓겨난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송 작가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못 돌아온 거지. 나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고 못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름 또 합의를 본 흔적이 있더만. 그래요? 어. 뭐 받았어. 받았어. 받고 합의를 봐줬어. 많이 받았어. 아하. 그래서 가끔 뉴스 나와. 트럼프 회계 이거 들여다본다 이러고 협박하는 뉴스 나와. 아무튼 그때 이제 한참 선거전이 진행됐을 때 트럼프 관련한
뉴욕 회사 뭐 이거 법인을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런 사안이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리고 그 아까 말한 2,700조 중에 상당수는 불법 자금이거나 우리나라 그냥 이명박 자체도 최소 지금 10조 원 이상을 4대강에서만 10조 원 이상 해먹었고 그리고 자원외교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벌인 그 SOC 사업이 4대강을 포함해 갖고 거의 480조 원, 500조 원 가까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수익을 본 게 하나가 없다니까. 그걸 다 어디론가 쏟아 부어서 없앴어, 그 사업을. 그렇죠. 맞아. 그럼 10%만 해도 50조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들고 나가지고 그딴 식으로 걔네들 자원 외교 거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손해 엄청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한 과정들에서 세버린 돈이 어딘가에 가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린 누군지 알잖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 뻔히 이제 아들내미 명의로 했겠지. 아들내미 명의라는 건 그쪽 수법인가 봐. 아니, 왜냐면 딴 사람을 못 믿어. 아, 그래서 우리 송호영 대표야? 그래서 이게 그러네. 우리 송호영 대표가 그래서 이게 그러구나. 남의 명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유독 겁이 많은 놈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명박은 사실상 거의 친인척 실명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린 돈이면 구린 돈일수록 타인 명의로 이걸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네 임직원들 명의로 해갖고 그렇죠. 이걸 네. 하더라고. 수백억씩 돌려갖고 관리를 시키잖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명주를 쥐고 있으니까 1년에 20억씩 연봉을 주고 명주를 쥐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비열한 자금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실명이 어떻게든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연계관계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것만 돌려받아도요, 그냥 통일 자금이다. 통일 자금이. 쉽게 말해서. 진짜 이렇게 야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진짜 내놓을 필요 때까지 없어. 때리고 싶다. 일단 다 갖고 온 다음에, 야, 우리 이거 이만큼 갖고 왔다. 너 모르는 돈이지? 너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이거 국고에 환수할 거야. 아니, 근데- 아니에요, 제 돈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세법이 그러니까 자 50%에다가 과태료 해갖고 70% 퉁치고 30% 너 돌려줄게. 대신에 이거는 꼭 국내 실명 계좌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퉁치면 돼요. 근데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쪽 나라에 있는 회사 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환수 법안에 대한 만들어야 돼, 이런 거. 법안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돼, 진짜. 이것만 되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토건 세력의 과거 비리 재산 회수부터 시작해서 친일파 재산부터 다 나오겠다, 시작해갖고 진짜. 온갖 비리에 연루됐거나 범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에 대해서 환수 시효는 없다. 그리고 다 환수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50% 일단 기본 몰수에 그동안 해먹은 그 기간 해갖고 과태료 붙여가지고 그렇죠. 풀인다라고 하는 법안으로 가면 돼요. 왜 다 안 뺏었잖아. 걔네들도 그러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뭐 돈이 없다 그랬어? 내가 그지라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네가 못 찾았잖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 아, 네가 못 찾았잖아. 야, 나 독일에 10조 있어. 독일 정부가 확인해줬어. 근데 네가 안 받아오고 있잖아. 아, 그래. 오냐 알았다. 싹싹 긁어 오겠다. 그냥 일단 갖고 온 다음에 이거 네 돈 아니면 남의 돈. 네 돈이라고 남의 돈 그럼 야, 네 이거 돈 아니니까 내 돈이라고 해도 문제고 나라 아니라고 돈이네 해도 문제구나. 100%. 그러면 그 사실은 내 돈 그러면 일단 50%의 과태료에서 75% 떼고 네 거. 그리고 이거라도 건진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쁘게 살지 마. 이거는 어디 비자금 처리하면 안 돼. 반드시 국민은행 지정계좌에다 올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30%씩 이자 꼭 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거 아니야. 숨바꼭질일 뿐이야. 숨바꼭질. 찾으면 순례가 가지는 거야.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숨바꼭질.
괜찮지 않아? 겁나게 재밌는 거. 엄청 재밌을 것 겁나게 같은데. 재밌는 거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룰이 유리해요. 네. 찾으면 돼.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정당성을 갖고 이걸 찾겠다고 나서면요. 아무리 그쪽 있는 회사의 그 사규가 개인 고객을 철저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역 선두국이고 세계 6위 군사력에 7위의 GDP를 가진 수출입 강국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협조 안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술은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거 괜찮네. 관광 제한은 내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 그 알량한 비리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트러블을 일으켜가면서 협조를 거부할 나라 없단 말이야, 지구상에는. 응? 그리고 그 돈을 보관해갖고 지들이 그동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보관료하고 이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 돈 제대로 환수하는데 도움되면 우리가 니네들 제대로 된 관광 사업이나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대한민국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할 나라 없다니까요. 조세회피처 중에.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댓글에서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되잖아. 거 너 골라 어떤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괴롭다라는 귀여워가지고.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예. 늘 이제 또 열받으려 그래. 과거에 김구 선생도 그러셨고, 사실은 그 손익희 선생도 그러셨고, 신익희 선생 그리고 신익희 선생도 첫 그러셨고, 번째가 사실은 조봉암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그런 류의 백색 테러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의혹에 묻혔죠. 가장 최근에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사체에서 이 맞은 흔적이. 오한마 여기, 맞은 여기. 뒷머리 맞은 흔적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누가 했는지까지 지금 저기가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옆에 있던 사람은 예.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진상조사 사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아니야. 말 그대로 시스템을 무시한 협박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만약 이 상황 되면은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거기 가만히 있지 때문에 않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재명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걸어가고 있는 개혁의 길은요, 국민들한테 희망이고, 목표고, 또 거기를 추종하고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의 염원이요, 오히려 더 불붙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든, 외국에서든, 외국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지네들한테 도움이 되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죠. 옛날처럼 외국에서 또 외국의 첩보기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꾸밀 일은 없고 그럴 수 없죠. 만약 국내에서라도 그런 불온한 생각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고 하면 그 조직과 거기에 하수인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피해 보복을 각오하고 저질러야 될 겁니다. 누가 나서서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봉환 선생 사법살인 당하고 신익희 선생 이렇게 죽임 당하고 뭐 이런 일들, 장준하 선생 죽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도대체 이 정권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저들 세력이 이걸 모를 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송 작가 TV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쪽 세력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낱낱이 파헤치잖아요. 이건 뭐냐면 계속 알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고 많아지면은 절대 저들의 꿍꿍이는 예전과 같은 상황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길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때 길에서 투쟁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으로 이거를 만들자. 끌어올렸어요. 저쪽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진짜 깨시민의 힘으로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온갖 협작과 비리꾼들이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우리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우린 더더욱 싸울 거예요. 그럼요. 더 강하게 요구할 거고 더 강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그 다음 주자를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우리가 겁니다. 만들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의원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후보도 우리가 뽑아야 돼. 우리가 검증해서 이제 민주당 우린 지지해 줄 테니까 민주당 내에서 공천권 주고요. 알아서 후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냥 그 후보한테 무조건 펴줄게요.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우리가 이낙연을 지금 완벽하게 낙엽으로서 파먹고 있는 이 시스템의 진행, 이건 정치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분명히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네. 아무리 내가 출세를 잘하고 다선 의원이고 총리를 했고 대세론을 아무 의미 안고 없어. 오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개혁적으로 내가 똑똑하지 못한 정치인이면 국민들이 다 알고 단죄한다는 거 보여줬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표 하나 없는 행정 관료인 이재명이 사실상 여야가 동시에 인정하는 대세 후보가 됐어요. 이재명과 누가 붙느냐, 이재명과 어떤 오리무중 중에 오리가 오느냐를 보는 거지. 이미 그 대세론이 결정돼 있는 거고 이미 결정도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만 지금 박빙이다는 둥, 오차범위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왜 이낙연은 지가 이긴다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분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니까.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기고 있대. 이러한 그랬잖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안 돼. 지도자를 걸러냈잖아요. 네. 이게 시스템화 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런 대통령을 또 볼 수 있을까?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보다 더한 대통령을 꾸준하게 국민이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 몸담고 있는 국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작은 자아 성찰이 이 제2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어떤 국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강인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든다는 점을 생각하자는 면에서 오늘 방송에 1주년 기념 방송에 특별한 이의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네요. 네.